예, 지난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야기였죠. 시니어암이라고 5060을 군대에 보내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주장을 의견을 여당 국방위원장이 제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먼저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퇴직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 건강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시단 말이죠. 또 나이가 들면 잠도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경계병을 비롯해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는 민간의 분들이 가셔가지고 일을 하시면, 요즘에 군내 병장의 월급이 200만 원이 좀 넘잖아요. 플러스 알파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측면에서 고용의 효과나 또 군의 부족한 병력 자원의 이런 보충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요즘 군대, 저 옛날에 군대 있을 때는 60만 대군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50만 대군도 무너졌다고 하죠. 앞으로 저출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 군대 숫자가요. 해봤는데 이거 말고요. 현 제도 유지 시의 병력 수급 전망이라는 저희가 그래픽을 좀 전망해봤습니다. 2021년에 51만, 49만, 47만, 결국 2039년 가면 39만 명까지 군인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5060 시니어 세대가 군대를 가서 일부 어떤 업무를 좀 거들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제기된 건데, 자, 먼저 우리 패널들에게 5060 시니어 아미에 대한 찬반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면 O, 반대하면 X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예. 찬성 2명, 반대 2명. 예,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짠 건 아닙니다. 이 부분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수영 평론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도 당장 50대 후반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니어암이라는 것들이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일반화된 용어가 돼 있고, 실제 우리 이제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이제 말하자면 군대 수가 15년 후면 지금 저 표에 나온 대로 30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예. 어떻게 보완합니까? 100만 대군은 벌써 무너졌고 60만 대군 무너졌고 30만 대군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 말대로 뭐 돈 2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장 월급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재고용 기회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경계 이런 건 좀 빼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 혹은 뭐 취사 혹은 행정 이런 업무에 투입된다면 경륜과 실리 모든 걸 살릴 수 있고, 젊은이들의 또 부담도 덜 수 있고, 오히려 우리 국방은 젊은이들은 전방에 집중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도 가능하죠. 저는 예. 찬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군대를 갔다 왔을 것으로 보이는 성지은 부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경계병을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 저는 제가 봤을 땐 다른 행정병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군대가 결국 계급 사회 아닙니까? 계급 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갑자기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병사로 들어온다든가 어떤 계급을 받게 될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군대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간부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병사들이 이분들과 어떤 계급 체계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갑자기 이분들을, 이거 속된 표현으로 부릴 수 있을까? 이분들을 이 저임금으로 뭔가 그런 노동력을 행사하도록 지휘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불안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계급 체계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경계병을 아마 성일종 의원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저는 경계병에 대해서 이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기에 시니어 아미에 대해서 경계 건물을 맡겼을 때 과연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실 것인가? 좀 불안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냥 성일종 의원께서 5060에 속하시는데 그냥 명예 입대 한번 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룡 대변인은 왜 찬성입니까? 일단 앞서 그래프에서도 봤습니다만 병력 자원이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현실도 과거 같으면은 공익근무 요원이나 사회복무 요원을 했어야 될 사람들이 현역으로 가고, 그다음에 과거 같으면은 병역 면제를 받았을 사람들이 사회복무 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것으로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 병력 자원이 점점 더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러면은 저런 시니어암이라고 하는 발상을 활용해서라도 뭔가 병력 자원의 감소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한편으로는 지금 5060의 재취업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50대 초반이나 이럴 때 퇴직을 해서 자영업을 하자니 사실 마땅치 않고, 예. 그렇다고 경력직으로 취업을 하자니 또 자리가 그렇게 흔치 않고, 그런 거를 뭔가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적 대책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봤을 때 시니어아미가 하나의 대안이 될
될 수는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떤 보직을 맡길 것인가 이것은 국방 차원에서 굉장히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겠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계병 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현실성에 의문이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뭐 PX를 관리한다든가 취사병. 그렇죠. 취사병이라든가 행정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시니어 그 재입대 하시는 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얼핏 예. 듭니다. 김정일 대표님 마지막입니다. 예, 저도 뭐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어떤 이 군 병력 수급 체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나중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모병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 지금 현재의 이 징병제가 모병제로 갈 것인가, 어떤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이 군 병력 수급 체계에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이 토론의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논의의 장이 열려야 된다 하는 문제 제기였다면 저는 뭐 찬성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마치 5060 뭐 새벽에 잠 없다 아니면은 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고용 효과 때문이다. 이런 식의 어떤 단편적인 접근으로 과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절벽 현상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갑자기 뭐 군인의 뭐 5060 세대가 투입되고 이런 식의 논의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전체적인 이 수급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예.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 올 초에도 사실 이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그냥 여성 희망 복무제 받아들이면 될 것을 이런 대안 아닌 대안으로 이를 어렵게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지난 2월에 SNS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여성도 군대 보내면 당연히 그 군인 수가 줄어드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과연 참 이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해결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